내수 중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불경기가 온 것인가, 아니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서 온 것인가,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외수라고 했는데 수출이 잘 되어서 그런 거냐, 안 되어서 그런 거냐, 수입이 또 그래서 그런 거냐,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 보십시다. 80년도 위기는 내수형이라고 했어요. 내수형이라고 해서 수출이, 내수가 마이너스 16.3%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16.3% 내수가 추락한 것을 소비가 얼마나 추락했고 투자가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봤더니 소비가 4.6%포인트 추락하고 투자가 11.7%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1980년도는 내수가 주도했는데 그 내수 중에서도 투자가 11.7%포인트나 성장률을 갉아먹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1980년도는 투자 부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내수 주도가 했던 연도가 92년도란 말이죠. 1992년도에 성장률이 4.6% 떨어지면서 내수가 8.2%포인트 추락했다고 했는데, 그걸 들여다보니까 소비가 0.9% 추락하고 투자가 7.3%포인트 추락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92년도도 아까 80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보다는 투자가 결정적으로 추락한, 그래서 내수가 어려웠던 그런 위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 위기인데, 이 유명한 이제 IMF 위기인데, IMF 위기 때도 내수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? 98년도에 성장률이 11.3%포인트 추락했는데, 그 내수가 18.3% 추락을 했단 말이죠. 그 18.3%의 추락한 것을 분해를 해보니, 이건 딱 재밌어요. 왜? 아까는 둘 다 투자가 주도했다고 했는데, 이번 경우는 보면 IMF는 내수 중에서도 소비가 8.5% 추락하고 투자가 9.9%포인트 추락했으니까 소비 추락한 것 8.5, 그 다음에 투자가 추락한 것 9.9니까 아마 거의 두 개가 팽팽하다, 그런 이야기죠. 따라서 98년도 위기는 내수가 주도한 것은 맞으나 소비와 투자가 공이 다 어려웠던 그런 한 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2003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대란인데, 이때도 이제 성장률은 4.6%포인트 추락했는데 내수가 6.1% 추락을 해서 주도한 것이 내수라고 했는데, 이걸 들여다보니까 2003년도는요, 투자가 추락한 것은 0.8% 밖에 안 되고요, 5.3%포인트를 소비 쪽에서 추락을 했더란 말이죠. 그러니까 2003년도 위기는 내수형이긴 한데 소비가 주도한 내수 부진이다,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, 2009년도 금융위기도 성장률이 2.2%포인트 추락했는데 그 중에서 내수가 3.7%포인트 추락했는데, 2009년도 3.7%포인트 중에서 투자가 3.2% 추락하고 소비가 0.5% 추락을 했으니까 2009년도에 내수는 투자가 부진해서 주도한 것이다,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외수가 주도해서 위기가 온 것은 1989년인데, 1989년도에 그 외수는 수출이 부진해서 오는 외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서 오는 외수도 있어요. 이거 우리 경제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건데, 수출이 부진해서 위기가 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, 수입이 늘어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시잖아요. 그런데 수입이 늘면 성장률이 떨어져요. 그만큼 수입하는 만큼 국내 생산이 안 된다, 그런 뜻이거든요. 따라서 이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, 아까 외수가 나빠서
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. 하나는 수출이 부진해서 그럴 수 있고, 다른 하나는 수입이 폭증을 해서 그럴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, 아까 외수가 주도한 1989년도에 외수가 마이너스 5.3%포인트 떨어졌어요. 그 5.3%포인트를 이제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보니까 수출이 4.9% 줄고 수입은 0.4%포인트 늘어서 합해서 마이너스 5.3이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89년도 위기는 외수가 주도했는데 외수 중에서도 수출이 주도한 불경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. 문제는 남은 게 뭐냐? 이게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위기가 두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. 85년도 그리고 2020년도인데 85년도의 경우에 내수가 1.5% 성장률을 깎아먹었고 외수가 1.2% 깎아먹었는데 이 1.2% 외수가 깎아먹은 85년도를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3.1%포인트 추락을 했으니까 85년도의 외수도 수출 부진이다. 그런 이야기죠. 그리고 지금 2020년도도 외수가 성장률을 마이너스 2.0%포인트 갉아먹었는데 그 2.0% 갉아먹은 것을 분해를 해보니 수출이 마이너스 2.5%포인트를 갉아먹었더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외수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외수 요인은 전부 다 사실은 수출 부진에 의해서 외수가 부진한 그런 요인이다. 그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정리하면 8번의 위기 중에서 내수가 주도한 위기, 그 내수가 주도한 위기 중에서도 투자가 주도한 경기 위기와 소비가 주도한 경기 위기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보면 그 투자가 부진해서 내수 부진이 와서 경제 위기가 왔고, 그 다음에 외수가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외수 때문에 불경기가 온 것은 1989년인데 그때 그 들여다보면은 수출이 아주 굉장히 부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, 나머지 수출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위기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그죠? 투자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소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수출도 안 좋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기가 왔는데,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20년도 위기는 아까 성장률이 3.3%포인트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3.3%포인트 떨어진 것을 분해를 해보면 소비에서 4%포인트가 떨어지고 투자는 오히려 2.7%가 올라갔고 수출이 마이너스 2.5%라서 결국은 2020년도의 위기는 수출 부진과 소비 부진이 주도하는 그런 위기다. 이런 정리가 가능을 하겠죠. 그래서 그 정리한 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위기의 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